월급 300만 원, 이걸로 파이어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준비 방법에 따라 그 기간이 완전히 달라져요. 길게는 32년, 짧게는 8년, 무려 24년 차이입니다. 같은 월급, 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장 빠른 8년마저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주인공을 한 명 소개할게요. 32살, 입사 5년 차, 서울에서 원룸 월세 65만 원 내면서 사는 김대리입니다. 이 김대리 기준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볼 건데요. 지금처럼 살았을 때, 좀 독하게 했을 때, 그리고 정말 극단적으로 아꼈을 때, 이 세 가지가 24년이란 차이를 만드는 진짜 변수예요. 지금부터 숫자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근데 먼저 파이어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파이어라고 하면 평생 일 안 하고 논다, 이런 이미지 떠올리시는데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파이어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의 약자예요. 핵심은 은퇴가 아니라 경제적 독립, 그러니까 F입니다. 내가 일을 안 해도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이나 이자가 내 생활비랑 같거나 많아지는 상태, 그 지점에 도달하는 게 목표고, 은퇴는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예요. 파이어에도 종류가 있어요. 최소한으로 아껴서 빨리 은퇴하는 림파이어, 풍요롭게 은퇴하는 펫파이어,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벌면서 은퇴하는 바리스타 파이어, 씨앗 자금만 미리 심어두고 복리로 굴리는 코스트 파이어. 오늘은 김대리 기준으로 이 중 어떤 게 현실적인지 같이 찾아볼게요. 먼저 파이어를 위해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그 기준점부터 잡아볼게요.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년 지출액의 25배, 이른바 25배 법칙입니다. 자, 이 공식은 금융권에서 유명한 4% 룰에서 나왔어요. 은퇴 자산의 딱 4%만 매년 꺼냈으면 나머지 돈이 알아서 굴러가면서 자산이 거의 줄지 않고 평생 유지된다는 마법 같은 원리죠. 미국에서 100년 넘는 주식과 채권 데이터를 분석해 찾아낸 통계인데요. 물론 한국 시장은 미국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니 절대적인 수치라기보다는 든든한 지표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은퇴 후 1년에 4천만 원 정도 써야 한다면 여기에 25을 곱하는 거죠. 그럼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10억 원이 있으면 연 4%씩 꺼내 써도 원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김대리에게 이 공식을 똑같이 적용해 볼까요? 계산에 앞서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시뮬레이션은 김대리 월급이 32년 동안 단 1원도 오르지 않는다는 최악의 가정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연봉 협상도 없고 부업으로 버는 돈도 없다고 치는 거죠.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았냐고요? 가장 암울한 상황에서도 파이어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이 조건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은퇴 속도는 상상 이상으로 빨라질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저축률 20%, 지금 그대로 사는 경우입니다. 김대리가 지금처럼 사는 경우인데요. 월급 300만 원 중에서 매달 60만 원만 저축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저축률로 따지면 20%죠. 자, 김대리의 지출 내역을 한번 솔직하게 까볼게요. 월세 65만 원, 관리비 8만 원, 통신비 8만 원, 식비 60만 원, 카페와 배달비로 25만 원, OTT 같은 구독료 3만 원, 카드 할부금 20만 원, 교통비 12만 원.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이 리스트 중에 몇 개나 겹치시나요? 아마 뜨끔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이 60만 원을 연 6% 수익률로 꾸준히 굴려보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 정도 지출은 유지해야 하니까 김대리에게 필요한 목표 자산은 약 7억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 7억 2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 매달 60만 원씩 차곡차곡 모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해보니 무려 32년입니다. 32살인 김대리가 64살이 되어야 목표에 도달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파이어족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정년퇴직이죠. 물론 국민연금이나 퇴직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조기 은퇴를 꿈꾸기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죠. 결국 파이어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절대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구조 안에 갇혀 있을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의지력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근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저축률을 올리려다 흔히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거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저축률을 단번에 50%, 70%까지 끌어올리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반면교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극단적 절약의 함정입니다. 주변에서 파이어를 꿈꾸며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딱 8달 만에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식비는 하루 10,000원 이하로 고정하고 친구들과의 약속은 전부 끊고 커피 한 잔도 사 마시지 않는 생활.
처음 두세 달은 정신력으로 버팁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반드시 어디선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쌓이고 쌓인 보상 심리가 폭발해서 그동안 참았던 걸 한꺼번에 몰아서 쓰거나 폭식을 하는 식으로 큰 돈을 쓰게 되거든요. 8달 동안 뼈를 깎으며 모았던 돈을 단 한 달 만에 카드값으로 날려버리고 파이어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마치 무리한 다이어트가 결국 요요로 끝나버리는 것과 똑같죠. 파이어의 핵심은 무조건 안 쓰고 참는 고행이 아닙니다. 내 행복에 전혀 영향 없는 군살만 골라내는 지출 다이어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는 시나리오는 단순히 굶고 참는 극단적 절약이 아닙니다. 지출의 구조를 바꾸고 내 삶의 질은 지키면서 저축률을 높이는 현실적인 전략이죠. 그럼 이 구조를 제대로 바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축률 50%의 시나리오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김대리가 극단적인 굶주림 대신 지출 구조를 영리하게 바꿨다고 가정해 볼게요. 가장 먼저 카페와 배달비를 2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절반만 덜어냅니다. 완전히 끊는 게 아니에요. 딱 절반만 조절하는 거죠. 다음은 카드 할부금 20만 원을 없애기 위해 체크카드로 바꿉니다. 여기에 구독 서비스는 꼭 필요한 하나만 남기고 알뜰폰으로 갈아타서 3만 원을 더 절감합니다. 이렇게 딱 40만 원의 군살만 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존 저축액 60만 원에 더해 무려 월 1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저축률이 단번에 50%로 치솟는 거죠. 이제 지출 규모 자체가 150만 원으로 줄었으니 파이어를 위해 필요한 목표 자산도 함께 줄어듭니다. 연지출 1,800만 원의 25배, 즉 4억 5천만 원만 모으면 끝납니다. 이 목표를 월 150만 원씩 연 6% 수익률로 달성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딱 15년입니다. 32년 걸리던 걸 1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저축률을 30%포인트 올렸을 뿐인데 은퇴 시점이 17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32살의 김대리가 47살이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죠. 이 40만 원의 마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팅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 50%라는 저축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팅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선저축 후 지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월급날 저축과 투자 금액이 먼저 빠져나가게 자동 이체를 거세요.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우리 뇌는 그 금액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살 방법을 찾아냅니다.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통장 잔고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둘째, 절세 계좌로 계좌부터 재배치하세요. 가장 먼저 ISA 계좌를 만드세요. 똑같이 100만 원을 벌어도 일반 계좌는 세금으로 15만 원 넘게 떼어가지만 ISA는 그보다 훨씬 적게 가져갑니다. 여기에 연금저축과 IRP까지 더해 세액공제까지 챙기면 그게 고스란히 수익률이 됩니다. 셋째, 지수 추종 ETF에 배당 재투자를 더하세요. 개별 종목 단타 치지 마세요. 시장 전체를 사는 인덱스 ETF를 정해진 날짜에 자동 매수하는 겁니다. 처음 3, 4년은 정말 티도 안 나고 지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온 배당을 다시 재투자하는 구조로 10년 이상 굴리면 어느 순간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리의 임계점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실적인 파이어 전략이었다면 조금 더 독하게 마음먹은 김대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마지막 저축률 70%의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독하게 마음먹은 분들을 위한 린파이어 버전입니다. 월급 300만 원 중 무려 210만 원을 저축하고 딱 9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시나리오죠. 이 경우 연 지출 1,080만 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목표 자산은 2억 7천만 원까지 확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도달 시간은 단 8년입니다. 자, 32년, 15년, 그리고 8년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나란히 보니 차이가 명확하죠. 다만 8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절약이 동반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현실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건 15년이 걸리는 케이스 B입니다. 다만 이런 극단적인 절약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분들의 공통점은 확실해요. 바로 내가 무엇을 위해 아끼는지에 대한 목표가 아주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산하면서 가장 중요한 가정 하나를 깼어야 했는데 눈치채셨나요? 바로 월급이 32년 동안 단 1원도 오르지 않는다는 가설입니다. 우리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에 딱 세 가지 변수만 더해볼게요. 첫째, 매년 꾸준한 연봉 상승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연 3%씩만 오른다고 쳐도 15년 뒤 김대리의 월급은 300만 원이 아니라 4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늘어난 월급만큼 저축액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둘째, 추가 소득입니다. 부업이든 재능 판매든 딱 월 30만 원짜리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만 더해보세요. 이 돈이 고스란히 저축으로 들어가면 저축률 자체가 아예 다른 차원이 됩니다. 셋째, 수익률 최적화입니다.
연 6% 수익률은 사실 시장 평균보다 낮은 보수적인 수치예요. 배당 재투자와 포트폴리오 최적화로 수익률을 7에서 8%대로만 올려도 복리의 마법 덕분에 후반부 자산 증가 속도는 차원이 다르게 빨라집니다. 자, 이 변수들을 아까 15년 걸리던 케이스 B에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연봉 상승 3%, 부업 소득 30만 원, 수익률 7%. 이것만 바꿨는데 도달 시간이 15년에서 9년으로 줄어듭니다.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번 거예요. 그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8년짜리 극단적 케이스, 여기에도 이 세 가지 변수를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연봉 상승과 부업, 수익률까지 더하면 8년이었던 도달 시간이 5년대까지 줄어듭니다. 처음에 약속드렸던 대로 가장 빠른 케이스마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저축은 기본기일 뿐 진짜 승부는 소득을 키우는 것과 자산을 굴리는 수익률에서 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면 시간은 단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내 월급은 고정돼 있다는 생각, 그게 사실 가장 큰 착각입니다.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할지, 부업을 어떻게 자산으로 바꿀지, 어떤 포트폴리오를 짤지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자산입니다. 지식도 복리로 쌓이거든요. 공부할수록 그 다음은 훨씬 빨라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다들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질문이에요. 파이어에 10억이면 정말 충분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10억만 모으면 파이어 가능하다는 말, 여기엔 결정적인 조건 하나가 빠져 있거든요. 바로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10억 원을 굴리면서 이자와 원금을 함께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30년 동안 매달 쓴다면 약 341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파이어족은 보통 30대, 40대에 은퇴하잖아요. 그럼 은퇴 후의 삶이 40년, 50년까지 길어져요. 이렇게 기간을 늘리면 같은 10억 원이라도 매달 손에 쥐는 돈은 200만 원대까지 뚝 떨어집니다. 10억이 분명 큰 돈인데 왜 막상 은퇴하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일을 완전히 놓기보다 바리스타 파이어를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습니다. 일을 조금 해서 생활비를 보태고 부족한 부분만 자산에서 빼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 생활비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칠게요. 파트타임으로 100만 원만 벌어오면 나머지 200만 원만 자산에서 충당하면 되니까 목표로 해야 할 자산 규모가 6억 원대로 확 낮아집니다. 지금까지 김대리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해 봤는데요. 사실 이 수치는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두 분의 소득과 지출이 합쳐지니 계산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라는 큰 변수도 생기고요. 하나하나 다루기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결국 모든 파이어의 기본 원리는 소득, 지출, 저축률이라는 세 가지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왜 하필 월급 300만 원이라는 숫자를 파이어의 기준점으로 삼았는지 그 의미도 짚고 넘어갈게요. 국세청 데이터를 보면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세후 평균 소득이 대략 300만 원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월급 300만 원, 우리 대부분은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왜 10년 뒤, 20년 뒤의 결과는 천차만별로 갈릴까요? 그건 재능이나 운이 아니라 월급을 운용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300만 원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돈이 될 수도, 자유를 사는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계산한 결과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처럼 저축률 20%라면 목표 자산 7억 2천만 원, 은퇴까지 32년, 구조를 바꿔 저축률 50%라면 목표 자산 4억 5천만 원, 은퇴까지 15년, 독하게 마음먹고 저축률 70%라면 목표 자산 2억 7천만 원, 은퇴까지 불과 8년. 근데 눈치채셨나요? 이 결과 사실 월급이 단 1원도 오르지 않는다는 최악의 가정을 전제로 한 거예요. 여기에 연봉 인상, 사이드 프로젝트 수익, 투자 수익률 하나만 더해줘도 이 시간은 더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월급이 적다고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저축률을 올리는 것도 핵심이지만 동시에 내 몸값을 올려서 소득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 이게 파이어의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파이어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소득, 지출, 저축률, 그리고 투자 구조. 이 네 가지 함수를 풀 줄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